차 좀 제대로 닦으라며 내 사위가 날 때렸습니다. 그때까진 그냥 서러웠죠. 하지만 다음 날 그 주차장 건물 서류에 적힌 이름을 보고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은요, 가진 걸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품격은 끝까지 잃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서울 변두리. 오래된 회색 콘크리트 건물. 그 아래 지하 주차장. 매일 새벽 6시 김용호는 여기에 선다. 손에는 더러워진 타월과 무량동이. 머리는 희고 척추는 굽어있지만 손은 쉬지 않는다. 아침빛이 슬릿창을 통해 들어온다. 그 빛 속에서 영호의 모습이 보인다. 낡은 장갑을 낀 손, 해진 작업복.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다. 68년을 살아온 흔적들. 하지만 눈은 여전히 맑다. 첫 번째 차가 들어온다. 고급 승용차다. 번호판이 반짝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영호를 본다. 아니,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영호는 그것에 익숙하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도 인사한다. 목소리는 작지만 정중하다. 차의 주인은 돌아보지 않는다. 영호는 타월을 물에 적신다. 물량동이에서 나오는 물은 이미 회색이다. 이미 많은 차들을 닦은 물이다. 타월을 짜낸다. 물이 떨어진다. 그리고 유리를 닦기 시작한다.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원형의 동작은 몸에 배어있다. 손가락이 유리를 따라간다. 먼지가 벗겨진다. 기름때가 사라진다. 유리가 맑아진다. 이 정도면 괜찮네. 영호가 중얼거린다. 자신을 위로하는 목소리다. 두 번째 차, 세 번째 차, 네 번째 차. 손은 계속 움직인다. 오전 9시. 주차장이 붐비기 시작한다. 자동차들이 쏟아진다. 사람들이 내린다. 모두가 바쁘다. 모두가 무언가에 쫓긴다. 아저씨, 우리 차 4번 자리에 있어? 네, 왼쪽 끝입니다. 다음엔 좀 더 안쪽에 대줘. 옆 차가 자꾸 긁어.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차 문을 팍 닫는다. 영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친다. 문이 닫힐 때까지 물러선다. 누군가의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아저씨, 여기 좀 닦아줄래? 누군가는 자동차 유리에 손가락으로 얼룩을 가리킨다. 영호는 웃는다. 네, 좀 더 깨끗이 해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 오후 2시. 주차장이 잠깐 조용해진다. 점심을 먹으러 나간 차들이 많다. 영호는 사무실이라 부르는 작은 공간에 앉는다. 낡은 책상, 헌 의자 하나. 벽에는 주차 요금표가 붙어 있다. 냉장고도 없다. 밥알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덮으며 먹는다. 김밥 한 줄, 물 한 잔. 그것이 오늘 점심이다. 떠오르는 것은 딸이다. 김수진, 38살. 은행 대리. 강남역 근처 고층 건물 32층. 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아마 좋은 식당에서 누군가와 밥을 먹고 있을 거다. 딸의 직급에 맞는 음식. 딸의 급여에 맞는 가격. 영호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사위. 박태준. 나이는 40살. 대기업 과장. 딸보다 급여도 많다. 옷도 비싸다. 시계는 명품이다. 핸드폰도 최신형이다. 영호는 사위와 만날 때마다 자신과의 차이를 느낀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 오후. 주차장은 조용해진다. 많은 차들이 나갔다. 영호는 이 시간을 좋아한다. 아무도 자신을 황급하게 부르지 않는 시간. 아무도 자신에게 명령하지 않는 시간. 자신의 손만 움직이면 되는 시간. 5번째 차, 6번째 차, 7번째 차. 같은 동작의 반복. 물을 담는다. 타월을 짠다. 유리를 닦는다. 다시 반복한다. 오후 3시 20분. 그때였다.
반짝이는 검은색 SUV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왔다. 외제차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인다. 아, 저건 태준이 회사 차다. 영호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펼친다. 인사할 준비를 한다. 손에 들린 타월도 정리한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지나간다. 영호 쪽으로 온다. 차가 멈춘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간다. 박태준이 보인다. 옷이 완벽하다. 흰색 셔츠에 진한 넥타이. 손목에는 반짝이는 명품 시계. 얼굴에는 자신감 가득한 표정. 아, 장인어른. 태준이 인사한다. 목소리는 친절해 보인다. 하지만 뭔가 어색하다.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을 보는 그런 톤이다. 태준아. 영호가 다가간다. 손에 들린 타월을 숨기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보였다. 태준은 차에서 내린다. 천천히.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자신의 차를 보며 만족해한다. 그리고 영호를 본다. 아, 이런 곳에서 일하세요? 정말 좀 쉬시지. 체면도 있으신데. 그 말이 영호의 가슴을 찌른다. 체면.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왜 이렇게 상처가 되는지. 일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그래도 나갈 곳이 있으니까. 영호가 약하게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다. 아, 차 유리 좀 닦아주시겠어요? 태준이 차에 손을 얹는다. 이 다음에 중요한 미팅 있거든요. 좀 깔끔하게. 그리고는 차에 다시 탄다. 마치 당연하듯이. 영호를 바라보지도 않는다. 영호는 타월을 집어든다. 손가락이 떨린다. 아주 조금이지만 떨린다. 물을 담는다. 타월을 적신다. 짠다. 차 유리로 다가간다. 그때 주차장에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한 명의 아주머니. 그녀는 자신의 차를 타려고 하다가 멈춘다. 그 장면을 본다. 저건 뭐 하는 거야? 아주머니가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사위가 장인한테 일을 시키네? 또 다른 속삭임이 들린다. 영호는 손을 움직인다. 계속 닦는다. 하지만 손은 더 이상 신중하지 않다. 어색해진다. 어색한 손 동작. 어색한 얼굴 표정. 유리가 맑아진다. 하지만 영호의 마음은 더더욱 어두워진다. 저녁 6시. 주차장의 일이 끝난다. 영호는 딸의 집으로 간다. 강남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이 건물이 낯설다. 어떻게 자신의 딸이 이런 높은 곳에 사는지. 몇 층인가? 33층.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다. 현관벨을 누른다. 아버지. 딸이 문을 연다. 환영하는 목소리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있다. 그래, 수지나 식탁에 앉는다. 밥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 개의 반찬. 모두 정성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딸이 만든 건 아닐 것 같다. 누군가 만든 것. 돈으로 산 것. 배달 음식. 아버지, 밥 먹어요. 수진이 말한다. 하지만 말끝이 떨린다. 목소리에 불안이 있다. 영호는 밥을 한 숟가락 뜬다. 입에 넣는다. 밥은 따뜻하다. 반찬은 맛있어 보인다. 하지만 아무것도 맛이 없다. 아버지, 태준이가. 수진이 갑자기 말을 꺼낸다.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뭘? 오늘 주차장에서 우리 남편이 실례했잖아요. 딸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도 알고 있다. 자신의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냥 일 때문에 바빠서. 딸이 변명한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아니라 사과다. 괜찮다. 사위도 체면이 있겠지. 영호가 말한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다. 말끝이 떨린다. 그는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밥을 놓는다. 배 안 고파? 수진이 물어본다. 응, 충분해. 영호는
밥을 한 숟가락도 더 넘기지 못한다. 식탁에서 일어난다. 아버지, 조금만 더. 아니야, 충분해. 그만, 피곤하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 밤, 영호는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간다. 주차장 근처의 낡은 원룸. 한 평도 안 될 것 같은 작은 방. 하지만 이것이 그의 집이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본다. 하루 종일 떠나지 않는 생각. 태준의 목소리. 체면도 있으신데. 그 말이 자꾸만 떠오른다. 체면. 체면이란 게 뭐야? 영호가 중얼거린다. 나는 그냥 일하고 있는데. 왜? 그 밤, 영호는 오랫동안 천장을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생각난다. 3일이 지났다. 영호는 주차장에서 일한다. 같은 일을 한다. 같은 동작을 반복한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다. 차를 닦을 때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떠오른다. 체면도 있으신데. 그 말 때문에 영호의 손은 이제 전과 다르다. 더 이상 자신 있는 손이 아니다. 조심스러운 손이 됐다. 마치 자신의 손이 더러운 손이라고 믿게 된 것처럼. 사람들도 영호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다. 혹은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누군가가 영호를 보면서 속삭인다. 그것을 느낀다. 영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이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오후 2시. 흐린 날씨다. 곧 비가 올 것 같은 회색 하늘. 주차장도 어둡다. 형광등이 더 밝아 보인다. 주차장이 붐비기 시작한다. 오후 시간이라 사람들이 들어온다. 회사에 다녀오는 사람들, 쇼핑을 다녀오는 사람들. 주차장은 소음으로 가득해진다. 영호는 여전히 차를 닦는다. 8번째 차, 9번째 차. 손은 계속 움직인다. 그때 검은색 SUV가 들어온다. 번호판이 보인다. 아, 또 태준이다. 이번엔 더 빠르게 들어온다. 마치 급한 것처럼. 영호는 그것을 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다. 어깨가 움츠러든다. 차가 주차 공간에 들어간다. 문이 열린다. 박태준이 내린다. 이번엔 외출복이다. 정장도 아니고 캐주얼도 아니다. 그 중간쯤. 하지만 표정은 급하다. 얼굴이 긴장되어 있다. 그는 영호를 본다. 그리고 빨리 다가온다. 여기 좀 빨리 닦아주세요. 태준이 말한다. 목소리는 명령조다. 네, 닦겠습니다. 영호가 대답한다. 타월을 들고 다가간다. 물량동이에서 타월을 적신다. 짠다. 차의 유리로 간다. 아, 그리고 타이어도 좀 봐주세요. 이 정도면 깨끗하죠? 너무 더럽지 않죠? 태준이 계속 말한다. 목소리엔 불안함이 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다. 네, 괜찮습니다. 영호가 닦는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아, 빨리 좀 해주세요. 10분밖에 없어요. 태준이 시간을 재촉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호의 목소리는 작아진다. 손도 빨라진다. 그런데 손이 빨라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 그때다. 사람들이 모인다. 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 그들은 이 장면을 본다. 사위가 장인에게 일을 시키는 모습. 주차 관리인을 재촉하는 모습. 누군가가 그것을 본다. 여자 2명.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춘다. 마치 뭔가 흥미로운 것을 본 것처럼. 영호는 그것을 느낀다. 모두의 시선을 느낀다. 손은 더 어색해진다. 아, 여기 봐요. 여기 얼룩이 남아있네요. 다시 한번 닦아주세요. 태준이 차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네, 다시 닦겠습니다. 영호가 그 부분으로 간다. 다시 닦는다.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진다. 타월이 차에서 떨어진다. 물이 튄다. 조심해요. 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죄송합니다. 영호가 빨리 타월을 들어 물을 닦는다. 손가락이 떨린다. 이런
나 때문에 늦겠네. 빨리 맞춰주세요. 태준이 다시 기다린다. 비가 오기 시작한다. 작은 빗방울들. 주차장 천장에서 빗소리가 들린다. 타닥타닥. 영호는 빨리 닦는다. 마지막 부분을 닦는다. 유리가 맑아진다. 됐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응, 고마워요. 태준이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나가려고 한다. 그때다. 주차장 입구에서 또 다른 차가 들어온다. 하지만 그 차는 주차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운전자가 자신의 차를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찾지 못한다.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태준의 차가 나가야 하는 길. 그 길에 그 차가 들어온다. 충돌할 뻔한다. 태준은 화를 낸다. 창문을 내린다. 여기 좀 비켜주세요. 태준이 외친다. 하지만 다른 차의 운전자는 자신의 주차 자리를 찾는 것에만 바쁘다. 돌아만 다닌다. 입구를 열고 닫고 또 열고. 태준은 참을 수 없다. 차에서 내린다. 야, 좀 비켜요. 차를 빼주시든가. 태준이 소리친다. 아, 제 차를 여기 어디. 다른 운전자가 말한다. 상관없으니까 일단 빼주세요. 태준이 다시 소리친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 주차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본다. 이 거친 태준의 모습을. 태준은 다시 자신의 차로 돌아온다. 하지만 여전히 길이 막혀 있다. 그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때 태준은 영호를 본다. 저기 차 관리인이시죠? 태준이 영호에게 말한다.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영호가 물어본다. 저 차.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빨리 저 사람한테 옮기라고 해주세요. 태준이 영호에게 명령한다. 마치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는 것처럼. 아, 네. 알겠습니다. 영호가 다른 차의 운전자에게 간다. 빗속에서. 죄송합니다. 차를 다른 곳에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출입구라서. 영호가 정중하게 말한다. 아, 네. 죄송해요. 다른 운전자가 차를 움직인다. 이제 길이 났다. 태준의 차가 나갈 수 있다. 태준은 차에 탄다. 시동을 건다. 나간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을 내리며 한마디를 한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렇게 말하고 간다. 주차장에 사람들이 본다. 모두가 본다. 그들의 눈빛에는 뭔가가 있다. 호기심? 동정? 조롱? 한 여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인다. 저기 사위 같은데? 자기 장인한테. 영호는 움직인다. 움직이기만 한다. 빗속에서 타월을 든다. 타월은 이제 물에 잠겼다. 비로 가득하다. 물이 흘러내린다. 그는 계속 차를 닦으려고 한다. 다른 차들을. 하지만 손이 떨린다. 세상이 흔들린다. 저녁 6시. 주차장의 일이 끝났다. 영호는 빗에 흠뻑 젖어 있다. 옷도 젖고 머리도 젖고 신발도 젖었다. 그는 천천히 움직인다. 타월을 정리한다. 물량동이를 비운다. 손을 씻는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더러워 보인다. 집에 간다. 원룸. 옷을 벗는다. 샤워를 한다. 뜨거운 물. 하지만 몸은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 밤, 영호의 휴대폰이 울린다. 딸이다. 수진이다. 아버지. 응.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 태준이가 미안하대요. 오늘 좀. 알아. 괜찮다. 전화를 끊는다. 침대에 누운다. 천장을 본다. 자신은 누구인가? 그것이 영호의 유일한 질문이 된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호는 매일 주차장에 온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진다. 차를 닦을 때, 사람들을 마주칠 때, 누군가가 자신을 본다고 느낄 때, 모든 것이 그날의 일이 자꾸 떠난다. 빗속에서의 모욕,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 여자가 한 말. 저기 사위 같은데? 자기 장인한테. 영호는 그것을 떨쳐내려고 한다. 하지만 떨쳐지지 않는다. 마치 자신의 피부에 묻은 때처럼. 딸 수진에게서도 전화가 온다. 자주. 매일.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 태준이가. 하지만 영호는 잘 대답하지 않는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괜찮다는 거짓말을 또 해야 하나? 아니면 자신이 느끼는 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전해야 하나? 사무실에는 여러 서류들이 쌓여 있다. 주차장 관리 기록, 월별 정산 내역, 그리고 건물 관련 문서들. 며칠 전 태준이가 왔을 때 그 서류들을 갖다 놨다. 장인어른, 이 건물 투자 좀 더 수익성 있게 진행할 거예요. 태준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몇 장의 서류를 책상 위에 놨다. 리모델링해서 상가 임대료를 올릴 겁니다. 그럼 아버님 수익도 늘어날 거예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도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이 투자한 돈을 태준이가 알아서 잘 관리해준다고 생각했다. 태준이는 대기업 과장이니까, 딸의 남편이니까, 자신이 아는 좋은 사위니까. 서류는 여기 두고 갈 테니까 잘 보관해주세요. 혹시 필요한 일 생기면 여기 있는 거 보여주시면 돼요. 태준은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갔다. 빨리. 그 후로 영호는 그 서류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뭐라고 적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른다. 투자에 관한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 오후 4시 휴대폰이 울렸다. 누군가가 전화를 한다. 모르는 번호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사 직원입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 담당하고 있는데요. 혹시 건물주 정보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건물주요? 네, 리모델링 진행 중에 건물주 동의서가 필요해서요. 담당자한테는 연락이 안 되고. 아, 담당자는 박태준이라고. 아, 박태준 과장? 그분한테 여러 번 연락했는데 답이 없어서요. 그래서 현장으로 직접 가려고 하는데 혹시 건물주는 현장에 계실까요? 영호는 생각한다. 자신이 건물주인가? 투자자인데 자신이 현장에 가야 하나? 아, 저는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관리? 그럼 선생님이 건물주신가요? 아니, 저는 투자를 했고. 혹시 서류가 있으신가요? 건물주 확인 서류? 네, 여기 서류가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확인차 가봐도 되겠죠? 아, 네. 좋습니다. 직원은 1시간 뒤에 온다고 했다. 영호는 전화를 끊고 책상 위의 서류들을 다시 본다. 태준이가 놔간 서류들. 손가락이 서류들을 만진다. 뭔가 중요한 문서인 것 같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는 모른다. 오후 5시. 사무실 문이 열린다. 젊은 남자가 들어온다. 건설사 직원이다. 명함을 건넨다. 저 리모델링 담당 직원입니다. 영호는 명함을 받는다. 하지만 글자가 잘 안 보인다. 나이 탓일까? 서류 봐도 될까요? 영호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건넨다. 직원은 그것들을 한 장씩 본다. 집중해서 마치 뭔가 찾고 있듯이. 그리고 멈춘다. 직원이 한 장의 서류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뭔가요? 영호가 묻는다. 이게. 직원은 서류를 더 자세히 본다. 맨 위에 굵은 글자로 건물주 김영호. 직원이 그 글자를 읽는다. 천천히. 정확히. 선생님이 건물주이신가요? 직원이 물어본다. 네? 영호가 반문한다. 그 질문이 이상하다. 서류에 건물주가 김영호라고 적혀 있어요.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런데 영호는 말을 멈춘다. 자신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이 소유자신가요? 투자를 했는데요. 투자자신가요? 아니면 소유자신가요? 그게 뭐가 틀린 건지 영호는 헷갈린다.
법적으로는 건물주가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등기상 소유자가. 직원이 설명한다. 아, 영호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 담당자가 박태준이라고 하셨는데 그분이 선생님을 대신해서 일을 보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해요. 제가 담당자한테 연락해 볼게요. 직원이 휴대폰을 꺼낸다.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박태준 담당자신가요? 저는 건설사에서 나온 직원입니다. 리모델링 건으로 연락드렸었는데. 네? 건물 현장 확인 필요한데요. 건물주 서류가 있더라고요. 건물주가 김영호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네요. 현장에 계세요? 네. 지금 와봐도 되겠죠? 뭔가 확인할 게 있으신 것 같아서요. 직원은 전화를 끊는다. 담당자가 곧 온다고 해요. 오후 5시 30분. 검은색 SUV가 주차장으로 들어온다. 번호판이 반짝인다. 박태준이다. 태준이는 차에서 빨리 내린다. 표정이 긴장되어 있다. 마치 무언가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빨리 사무실로 온다. 아, 장인어른. 그리고 태준이 직원을 본다. 직원은 그 서류를 들고 있다. 태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진다. 이게 태준이 서류를 본다. 매니. 건물주 김영호. 태준의 손이 떨린다. 아주 미세하지만 떨린다. 이게 뭐예요? 태준이 영호를 본다.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건물주 서류라고 해서 확인해 봤는데요. 담당자가 당신이라고 해서. 직원이 설명한다. 태준은 바로 휴대폰을 꺼낸다. 본사에 전화한다. 여보세요? 네. 이 건물 등기 관련해서. 소유주가 누구라고 했죠? 김영호? 네, 맞습니다. 제 장인어른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준은 전화를 끊는다. 태준의 표정이 바뀐다. 거만함이 사라진다. 명령조가 사라진다. 무시하는 톤이 사라진다. 대신 긴장과 두려움이 나타난다. 장인어른, 제가. 태준이 입을 연다. 뭐야? 영호가 물어본다. 이 건물이 장인어른 명의로 되어 있었네요. 태준의 목소리는 작아졌다. 직원이 나간 후 사무실에는 태준과 영호만 남겨진다. 침묵이 흐른다. 무거운 침묵이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연다. 하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 입을 열었다가 닫는다. 다시 열었다가 닫는다. 뭐해? 말을 해. 영호가 말한다. 장인어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작다 초조해 보인다. 처음 보는 초조함이다. 손이 자꾸 흔들린다. 설명? 설명이라고? 넌 뭘 설명할 거야? 이 건물 투자. 사실 처음부터 제가 뭘 했는지. 태준이 말을 멈춘다. 뭘 했다는 건데. 처음에 제가 이 건물을 발견했어요. 정말 좋은 투자처였어요. 근데 제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았고, 그래서 당신 이름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태준이 고백한다. 그래서 내가 5억을 줬잖아. 태준이 너가 투자처를 찾아서 좋은 기회라고 했을 때. 네. 장인어른이. 태준이 말을 멈춘다. 뭐야? 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말을 해. 장인어른,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준이 깊게 숨을 쉰다. 그 5억 원이 이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침묵이 사무실을 채운다. 다시 말해봐. 영호가 천천히 물어본다. 아버님이 투자해 주신다고 했던 5억 원이 실제로는 제가 다른 데에 썼어요. 다른데? 어디? 제가 빌린 돈이 있었거든요. 사채로요. 이전에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채가 있었는데 이자가 자꾸만 불어나서 아버님이 주신 5억 원으로 그 빌린 돈을 갚았어요.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진다. 영호는 일어난다. 천천히. 의자가 뒤로 밀려난다. 내 돈을
네가 빌린 사채를 갚으려고 내 돈을. 영호의 목소리가 올라간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중얼거린다. 그럼 이 건물은? 넌 이 건물에서 뭘 했어? 이 건물은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매했어요. 장인어른 이름으로 투자한다고 해서 서류를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제가 대출을 받았어요. 뭐? 그럼 진짜 주인은? 법적으로는 아버님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은행의 담보 건물이고 대출 채무자는 저예요. 침묵이 사무실을 채운다. 그럼 정리를 해줄래? 내가 5억을 줬어. 투자하라고 해서. 그 5억이 이 건물에 갔니? 영호가 물어본다. 아니었어요. 어디 갔어? 제 사채를 갚는 내 돈으로 네 빚을 갚게 했다는 거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네가 대출 받아서 네가 구매한 건데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 네. 하지만 그리고요? 더 있다는 것 같은데?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다. 태주는 견딜 수 없다. 고개를 더 떨군다. 제가 이 건물을 팔려고 했어요. 침묵이 사무실을 채운다. 다시 말해봐. 이 건물을 팔려고 했어요. 넌 내 돈으로 네 빚을 갚고 대출받아서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그 건물을 팔려고 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팔 때 돈은 누가 받아? 제가. 태주는 말을 할 수 없다. 넌 생각도 안 했어? 내가 투자자인데 수익이 나면 내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건물 명의는 지금 누구 이름이야? 아버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팔려고 준비하면서 제 명의로 바꾸려고 했어요. 침묵이 다시 사무실을 채운다. 내 돈을 가지고 네 빚을 갚고 네 이름으로 건물을 만들고 그 돈을 네가 가지려고? 영호가 묻는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태준이 계속 중얼거린다. 죄송해서 돼. 영호가 책상을 때린다. 책상이 크게 흔들린다. 서류들이 날린다. 내가 날 믿고 있었는데, 내 딸의 남편을 믿고 있었는데, 넌 처음부터 사기를 쳤어. 영호의 분노가 폭발한다. 내 돈을 사기로 받아가지고, 네 빚을 갚고, 건물을 장사하려고 했어? 그리고 날, 장인어른, 그리고 주차장에서, 넌 날 무시했어. 모욕했어. 왜? 내가 약한 줄 알았나? 내 돈을 사기쳐간 계획을 모르는 거 봐가지고. 영호가 일어선다. 내가 뭐라고 생각했어? 늙은이는 돈만 있고 머리는 없다고? 그래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아니에요. 그럼 뭐야? 모르는 척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내 돈으로 사기친 거 아니야? 영호의 분노는 점점 뜨거워진다. 내 딸은 뭐야? 네 아내는? 그 여자도 이거 알고 있어? 아니에요, 아내는. 입 닥쳐. 영호가 외친다. 내 말만 들어. 이제부터. 사무실은 침묵으로 가득해진다. 무거운 침묵. 돌이킬 수 없는 침묵. 영호는 태준을 본다. 그 눈빛에는 분노만 있다.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결연함과 결심이 있다. 태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앉아서 고개를 떨굴 뿐이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영호의 위치가, 태준의 위치가, 그들 사이의 모든 힘의 균형이. 그 밤, 영호는 집에 가지 않는다. 사무실의 의자에 앉아만 있다. 밤 10시, 밤 11시, 밤 12시. 영호는 그 서류들을 본다. 건물 관련 서류, 태준이가 남겨간 모든 것들, 건물주 김영호. 그 글자를 계속 본다. 자신의 이름. 하지만 이 이름이 뭘 의미하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다. 주차장 근처 동네 법률 상담소.
작은 건물. 하지만 필요한 곳이다. 변호사는 60대 중반으로 보인다. 짧은 머리, 다정해 보이는 얼굴. 안녕하세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변호사가 물어본다. 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영호가 말한다. 사기요? 네. 아니, 투자를 했는데. 돈이. 영호는 말을 정리한다. 그리고 모든 서류를 꺼낸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는다. 건물 관련 서류들, 투자 계약서, 등기부등본. 변호사의 얼굴이 심각해진다. 이것, 복잡하네요. 뭐가 복잡합니까? 아저씨가 법적으로는 건물의 소유자인데, 실제로 돈을 낸 건 당신이 아니라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변호사가 설명한다. 그래서 당신이 피해를 본 거네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영호가 묻는다. 먼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야 해요. 이 돈이 선생님의 통장에서 나갔나요? 네. 몇 개월 전에? 네, 8개월 정도 됐어요. 통장 내역이 있나요? 영호는 통장을 꺼낸다. 5억 원이 빠진 입금 기록. 변호사는 메모를 한다. 그리고 이 건물에 당신 이름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은행 대출이. 네. 그 사람이 대출을 받아서. 근데 당신이 서명을 했나요? 이 계약에? 네. 했어요.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변호사는 다시 메모한다. 상황이 복잡하네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당신은. 변호사가 말한다.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형태도 있고 사기에 당한 형태도 있고. 제가 고소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해요. 사기죄, 횡령죄, 여러 형태로. 변호사가 말한다. 하지만 먼저 이 자료들이 필요해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정리한다. 통장 사본, 계약서, 등기부등본. 모두 있네요. 제가 뭘 해야 돼요? 일단 이 박태준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반환하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가 말한다. 요청 편지요? 네. 법적으로 요청한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언제까지?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변호사가 말한다. 그리고 만약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건물을 팔려고 하거나 명의를 바꾸려고 하면 그 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가처분요? 네. 건물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죠. 변호사가 설명한다. 아, 그리고 뭔가요? 이 사람이 대출을 받은 은행에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왜요? 대출금을 받은 사람의 진정한 의도가 건물을 사기 위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 쓰려고 했다면 은행도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가 말한다. 영호는 변호사의 말을 듣는다.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 저는 뭘 해야 돼요? 일단 이 요청 편지를 보내고 반응을 기다려봐요. 만약에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를 진행하면 돼요. 변호사가 말한다. 점심시간. 영호는 변호사가 작성한 요청 편지를 들고 나온다. 박태준에게 본인이 투자한 5억 원을 반환하라. 일주일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그 편지. 오후. 영호는 딸을 만나기로 결심한다. 강남 아파트. 딸의 집. 초인종을 누른다. 아버지. 수진이 문을 연다. 놀라운 표정이다. 그래, 수진아. 시간 있어? 아버지,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연락도. 안에 들어가자. 영호는 아파트로 들어간다. 거실에 앉는다. 수진이 마주 앉는다. 아버지, 어떤 일이에요? 태준이가. 수진아, 내가 뭘 묻자. 영호가 말한다. 네? 네 남편이 건물 투자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어? 수진의 얼굴이 굳는다. 그게 좋은 투자처라고. 그 말고
내 돈에 대해서. 아버지, 그건. 수진이 말을 멈춘다. 말을 해. 네 남편이 너한테 뭐라고 말했어? 아버지, 그건 복잡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작다. 복잡해? 뭐가 복잡해? 태준이가 말했어요. 당신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되 모든 걸 관리해 줄 거라고. 그래서? 그리고 수익도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영호의 목소리가 올라간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아버지, 제가 정말 네 남편이 내 돈을 사기쳤어. 알아? 영호가 말한다. 뭐요? 수진이 크게 반문한다. 내 5억 원이 건물에 들어가지 않았어. 네 남편의 빚을 갚는 데 들어갔어. 영호가 설명한다. 뭐라고? 그리고 건물은 네 남편이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사놨어. 내 이름으로 등기했지만 실제로는 네 남편 소유 상태야. 그건 아니에요. 아버지, 그건. 그리고 그 건물을 팔려고 했어. 네 남편이. 그리고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어. 영호가 말한다. 수지는 충격을 받는다. 아버지, 제가 네가 뭐 할 건 없어. 이제 내가 할 일이야. 영호가 일어선다. 변호사도 고용했고 법적으로 조치할 거야. 아버지, 수진이 울기 시작한다. 네 남편한테 말해. 일주일 내에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영호가 말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요? 앞으로 내가 할 말은 끝까지 들어야 돼. 이해했어? 네. 수진이 대답한다. 저녁. 영호는 주차장으로 돌아온다. 사무실에 앉는다. 손에는 요청 편지.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모욕도, 어떤 무시도. 주차장의 형광등이 밝다. 이 공간은 이제 달라졌다. 주차 관리인의 공간이 아니라 건물주의 공간이다. 일주일이 지났다. 영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태준의 반응을 기다린다. 요청 편지는 일주일 전에 배달되었다. 박태준이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돈도 없다. 연락도 없다. 변호사는 메모를 한다.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가처분이요? 네. 건물이 팔리는 걸 막아야 하거든요. 변호사가 말한다. 오후. 영호는 주차장에서 일한다. 같은 일을 한다. 차를 닦는다. 그때 검은색 SUV가 들어온다. 박태준이다. 태준은 빨리 내린다. 표정은 창백하다. 뭔가 다급해 보인다. 장인어른. 태준이 영호에게 다가온다. 뭐야? 영호가 물어본다.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떨린다. 너무 늦었어. 영호가 말한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태준이 봉투를 꺼낸다. 이게 뭐야? 장인어른이 요청하신 5억 원입니다. 태준이 봉투를 건넨다. 영호는 봉투를 받는다. 무겁다. 정말 무겁다. 어디서 났어? 이 돈. 제가 모은 거예요. 모은 거? 회사 보너스? 아내 돈? 친구 돈? 영호가 묻는다. 네. 모두. 태준이 고개를 떨군다. 그럼 사람들에게 빌린 거네. 네가 사기친 돈을 갚기 위해서. 영호가 말한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야? 영호가 묻는다. 뭐가요? 건물은? 내 이름으로 등기된 건물은? 그건 제가. 아직. 태준이 말을 멈춘다. 아직. 뭐가 아직이야? 은행이 동의를 안 해줘서 건물을 팔 수가. 태준이 말을 끝낸다. 팔 수 없다고? 왜? 대출금이 남아있어서. 담보 건물이라서. 그럼 명의는? 아직 당신 명의예요. 제가 못 바꿨어요. 태준이 말한다. 영호는
봉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한다. 이 돈을 받기 전에 넌 알아야 할 게 있어. 영호가 말한다. 뭐가요? 이 돈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영호가 말한다. 왜요? 건물명에 문제가 있어. 나는 법적 소유자인데 실제로는 네 대출금이 담보로 잡혀 있어. 영호가 설명한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고소할 수 있어. 영호가 말한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고소요? 너는 사기를 쳤어. 돈을 빼돌렸어. 건물 명의를 바꾸려고 했어. 영호가 말한다. 장인어른,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어. 사기죄, 횡령죄. 얼마든 고소할 수 있어. 영호가 말한다. 태주는 진짜로 두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 돈을 받으면 일단 고소는 하지 않을 거야. 영호가 말한다. 정말로요? 대신 건물명의 정리는 법적으로 진행해야 해. 영호가 말한다. 네, 뭐든. 태준이 말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너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영호가 말한다. 네, 정말. 태준이 말한다. 수진한테도 말해.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준 거고, 앞으로는 모든 게 법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영호가 말한다. 네, 감사합니다. 태준이 말한다. 감사? 뭐가 감사야? 너는 고마울 자격이 없어. 영호가 말한다. 태준은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선다. 빨리. 마치 도망치듯이. 그 모습을 영호는 본다. 저녁. 영호는 변호사를 다시 만난다. 돈을 받으셨어요? 변호사가 물어본다. 네, 받았어요. 그럼 앞으로는 건물명의 정리를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당신이 법적 소유자이니까 가능해요. 변호사가 말한다. 그 사람 대출금은 은행과 당사자가 정리해야 해요. 법원을 통해서라도요. 변호사가 설명한다. 그럼 시간이 걸린다는 거네요? 영호가 물어본다. 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 영호에게 들어온다. 밤. 영호는 주차장에 선다. 검은색 SUV가 나가간다. 태준의 차. 그 차를 보면서 영호는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하지만 이제 명확하다.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주차장의 형광등. 그 아래 영호는 선다. 손에는 5억 원의 봉투. 이 돈은 자신의 돈이다. 자신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건물도, 이 주차장도 자신의 것이 될 거다. 저녁 11시. 영호는 딸을 부른다. 수진아, 아버지야. 아버지, 뭐 하세요? 태준이한테 말해. 아버지가 이 정도는 봐준 거고, 앞으로는 모든 게 법적으로 진행된다고. 아버지, 그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네. 아버지는 이제 건물주다. 이 건물의 법적 소유자다. 영호가 말한다. 네. 아버지. 더 이상 주차 관리인이 아니야. 영호가 말한다. 침묵이 전화선을 타고 온다. 수진아, 계속 있어야 돼? 아니에요. 아버지. 미안해요. 수진이 울기 시작한다. 울지 마.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모든 걸 챙긴다. 알겠어? 영호가 말한다. 전화를 끊는다. 주차장은 조용하다. 형광등은 밝다. 그리고 영호는 이제 다르게 보인다. 더 이상 하자는 관리인이 아니라 이 공간의 주인으로. 3개월이 지났다. 법원 판결이 났다. 박태주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하지만 기록에는 남는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명예 정리도 진행됐다. 은행과의 협상 끝에 영호는 건물의 정당한 소유자임이 법적으로 확정되었다. 태준의 대출금은 법원을 통해 정리되고 있다. 오전 9시. 영호는 주차장에 선다. 하지만
이제는 차를 닦지 않는다. 손에는 공책과 펜이 있다. 주차장 관리 시스템을 새로 정비하고 있다. 요금 체계도 바꿨다. 더 효율적으로. 아저씨, 이제 요금이 달라졌어요? 한 주민이 물어본다. 네.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영호가 대답한다. 아, 그리고 앞으로는 주차장 개선 공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호가 설명한다. 개선 공사요? 네. 환기 시스템도 좋게 하고, 안전 시스템도 강화하고. 영호가 말한다. 오, 좋네요. 그 주민이 말한다. 주차장은 달라졌다. 이제는 낡고 칙칙한 공간이 아니라 정비되고 관리되는 공간이 되었다. 오후 2시. 영호는 건물 관리 사무소를 방문한다. 위층의 상가 건물. 이제 자신의 소유다. 안녕하세요. 저희 건물 소유자입니다. 영호가 인사한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영호를 본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아, 소유자신가요? 저희는 박 과장이 오셨을 때만. 직원이 말한다. 그 과장은 이제 없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아, 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네, 알겠습니다. 영호는 건물 곳곳을 둘러본다. 상가, 주차장, 옥상, 모두 자신의 것이다. 저녁 5시. 영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간다. 건물 명의도 정확히 정리됐습니다. 변호사가 말한다. 감사합니다. 영호가 말한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건물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말한다. 건물 판매는요? 영호가 묻는다. 판매는 당신의 결정입니다. 변호사가 말한다. 지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판매하지 않겠다는 뜻인가요? 당분간은요? 영호가 말한다. 밤 7시. 주차장에 손님이 많다. 퇴근 시간이다. 영호는 관리실에 앉아 있다. 이제는 차를 닦지 않는다. 대신 주차 관리를 한다. 더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 안녕하세요. 젊은 여자가 들어온다. 명함을 건넨다. 부동산 중개인이다. 저희는 좋은 건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한다. 건물을 구입할 생각인가요? 네. 혹은 건물주와 거래할 생각입니다. 여자가 말한다. 거래요? 이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자가 말한다. 가격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영호가 물어본다. 3개월 전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이 지역의 땅값이 올라서요. 여자가 말한다. 그럼 이 건물은 5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영호가 묻는다. 네. 충분히 그 정도입니다. 여자가 말한다. 영호는 손으로 턱을 짚는다. 5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55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 지금은 판매 계획이 없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아, 네. 그럼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여자가 명함을 남기고 나간다. 밤 9시. 영호는 원룸 대신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건물 관리 사무소처럼 사용하는 공간. 책상에는 건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다. 영호는 통장을 본다. 5억 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건물의 소유자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휴대폰이 울린다. 딸이다. 아버지? 응, 수진아. 아버지, 잘 있으세요? 응, 잘 있어.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딸의 목소리가 울린다. 뭘? 남편이 그런 짓을 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그만 울어. 다 지나간 일이야. 영호가 말한다. 아버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딸이 말한다. 응, 잘해. 그리고 한 가지. 네. 너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해. 알겠어? 영호가 말한다. 네. 아버지. 전화를 끊는다. 밤 11시.
영호는 주차장에 다시 선다. 이번에는 일을 하러가 아니라 단순히 보러 온 것이다. 이곳을 본다. 자신의 건물, 자신의 주차장, 낡은 콘크리트 건물.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 기회다. 가능성이다. 새로운 삶이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온다. 주민이다. 아저씨, 요즘 주차장이 정말 좋아졌네요. 주민이 말한다. 감사합니다. 영호가 말한다. 아, 그리고 주민이 다시 말한다. 뭐가요? 요즘 소문 들었는데 아저씨가 이 건물 주인이라던데? 주민이 묻는다. 네, 그렇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오, 축하합니다. 그럼 이 건물도 더 좋아질 거네요? 주민이 웃는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그 주민이 떠난 후 영호는 다시 선다. 이 공간에서 많은 일이 일어났다. 모욕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분노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영호는 천천히 걷는다. 주차장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각 공간을 본다. 각 자리를 본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주차장이 아니다. 이것은 영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곳이다. 새벽 1시. 영호는 집으로 돌아간다. 새로 얻은 원룸이 아니라 강남역 근처 작은 오피스텔. 그곳도 자신의 돈으로 얻은 것이다. 침대에 누운다. 천장을 본다. 하지만 이제 천장이 다르게 보인다. 제한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리고 영호는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을 짓는다. 주차장의 형광등처럼 밝은 웃음. 새로운 아침이 올 때까지. 1년이 지났다. 주차장은 완전히 달라졌다. 새로운 환기 시스템, 밝아진 조명, 페인트 칠,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아저씨, 여기 정말 좋아졌어요. 손님들이 자주 말한다. 영호는 웃는다. 처음처럼 따뜻한 웃음이다. 오전 10시. 상가 건물에 임차료가 올랐다. 수익도 좋아졌다. 영호는 계산기를 두드린다. 월 수익, 년 수익, 그리고 건물 가치 55억을 훨씬 넘었다. 영호는 경제신문을 읽는다. 이제는 읽을 수 있다. 이제는 필요하다. 오후 2시. 강남 아파트. 딸의 집. 영호는 수진과 함께 앉아있다. 딸은 엄마가 됐다. 할아버지. 손자가 영호에게 달려온다. 3살 먹은 아이. 오, 우리 손자 잘 크네. 영호가 손자를 안는다. 아버지, 태준이가. 수진이 말을 꺼낸다. 뭐가? 회사를 그만뒀대요? 그래? 네. 지금은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수진이 말한다. 잘 됐네. 그게 나아. 영호가 말한다. 태준은 이제 영호의 사위가 아니라 단순히 수진의 남편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녁 6시. 영호는 주차장으로 돌아온다. 새로운 직원이 왔다. 젊은 청년.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직장이라고 했다. 사장님, 이 정도면 어때요? 청년이 주차장을 정리한 모습을 보여준다. 좋아. 정말 잘했네. 영호가 말한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웃는다. 넌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해.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은 생각보다 공평해. 영호가 말한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이 고개를 숙인다. 밤 8시. 변호사 사무실. 건물 가치가 많이 올랐네요. 변호사가 말한다. 네.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영호가 말한다. 혹시 판매할 생각은? 아직은요. 판매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변호사가 말한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건물을 가지고 싶어요. 영호가 말한다. 왜요? 변호사가 묻는다. 이 건물이 제 인생이거든요. 영호가 말한다. 밤 11시. 영호는 주차장에 선다. 이제는 이곳이 익숙하다. 한 해 전과는 다른 주차장이다.
한 해 전과는 다른 영어다. 손에는 공책. 내년 계획을 적고 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 새로운 청소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상점 유치. 이 건물을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 휴대폰이 울린다. 딸이다. 아버지, 뭐 하세요? 주차장에 있어. 아버지, 내일 우리 집에 와도 돼요? 갈 수 있어. 태준이도 만나도 돼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싶대요. 영호는 생각한다. 태준이. 알겠어. 갈게. 영호가 말한다. 전화를 끊는다. 영호는 웃는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제 가능하다. 모든 것이. 새벽 1시. 영호는 주차장 사무실에서 지난 한 해를 정리한다. 처음엔 분노였다. 그 다음은 복수였다. 그 다음은 정의였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다르다. 더 깊고 더 단단한 뭔가. 성장이다. 영호는 거울을 본다. 69살의 얼굴. 주름이 많다. 흰머리도 많다. 하지만 눈은 맑다. 생기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리고 힘이 있다. 새 아침이 온다. 형광등이 주차장을 밝힌다. 영호는 걷는다. 이 공간을 한 바퀴 도는 것처럼 각 자리를 본다. 각 기둥을 본다. 각 벽을 본다. 모두 자신의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이제 자신의 자존심이 되었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영호를 무시하려 해도 영호는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 영호는 무엇인가? 처음에는 주차장 관리인이었다. 그 다음엔 사기 피해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영호는 건물주다. 사업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큰 변화다. 정오. 영호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다. 신문을 읽는다. 경제면을 읽는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영호를 본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태도. 주름 많은 얼굴이지만 눈은 맑은 사람. 누군가는 그를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영호는 신경 쓰지 않는다. 평범함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힘이라고. 저녁. 주차장은 다시 붐빈다. 퇴근 시간이다. 영호는 관리실에서 이들을 본다.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 누군가는 힘들 것이다. 누군가는 행복할 것이다. 영호는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인사를 한다.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조심히 가세요. 처음처럼 따뜻한 인사.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 인사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에서 나오는 배려다. 자신이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기에 할 수 있는 말투. 밤 11시. 영호는 집으로 간다. 새로 구한 오피스텔. 강남역 근처. 넓지는 않지만 따뜻한 공간이다. 침대에 누운다. 천장을 본다. 하지만 이제 천장이 제한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그리고 영호는 생각한다. 인생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누군가는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누군가는 나중에야 무언가를 얻는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다. 영호는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깨달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누군가의 말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벽 1시. 영호는 여전히 깨어 있다. 하지만 불안해서가 아니라 설레서다. 내일은 뭘 할까? 다음 주는 뭘 할까? 내년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주차장의 형광등처럼 밝은 미래가. 그리고 영호는 웃는다. 처음으로 진정한 웃음.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의 웃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